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대복 받으세요. 대궐대전 안 온 조정의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최한 특별한 잔치였지요. 그때 대전 문이 열리며 한 늙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었으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은 평생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 순간 조정의 정일품 영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대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영의정의 어머니라고? 어느 양반댁 부인이신가? 영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산골 주막에서 막걸리를 팔던 주모이십니다. 뭐라고? 막걸리 장사가 영의정의 어머니라니. 미쳤소? 대체 무슨... 그때 임금이 손을 들어 대신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정경 부인, 임금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 훌륭한 신하를 얻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고는 임금이 그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들이 경악했지요. 전하께서 주막 주모에게 예를? 대전 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막걸리 장사 여인이 임금 앞에 서고 정일품 영의정이 어머니라 부르고 임금까지 고개 숙여 예를 표하는가? 그 놀라운 이야기는 20년 전 7월 장마가 끝나던 어느 밤에 시작되었으니 야담TV 185번째 이야기. 임금도 고개 숙이게 만든 아들 잃은 주모의 지극한 헌신, 부재, 막걸리 한 사발의 기적. 운명의 그날은 7월 장마가 끝물로 접어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산골 주막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주모 정씨는 42회를 살아오며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마를 대로 말랐다 생각했으나 그날따라 그 빗물이 유난히도 슬프게 보였습니다. 아가, 내가 살아있었다면 26이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술상을 닦아내는데 밖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막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사내가 굴러 들어왔지요. 살려 주시오. 피투성이었습니다. 등에는 화살, 어깨에는 칼자국이 선명했지요. 이게 무슨... 정 씨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하는데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놈이 어디 숨었나? 주막을 뒤져라! 잔적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번개같이 판단했습니다. 사내의 손에 과거 시험 치러 가는 이가 지니는 책보가 꽉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내쫓으면 산적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은데 입 다물고 따라오시오. 정 씨가 사내를 끌어안고 주막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사이 가장 큰 독 하나가 비어 있었지요. 들어가시오. 어서. 하오나. 말 말고 들어가. 사내를 독 속에 밀어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폭으로 바닥에 핏자국을 급히 닦아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봐, 주모!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왔습니다. 이봐! 방금 이쪽으로 선비 하나 안 들어왔나? 선비요? 오늘은 손님이 없소. 거짓말! 산적들이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도, 다락도, 심지어 장독대까지 나가 살폈지요. 정 씨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두목님, 이 독이 수상하오! 산적 하나가 큰 독 앞에 멈춰 서자 정 씨가 순간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지요. 그건 안 돼요. 3년 묵은 장이 들었소. 장! 한번 봐야겠군! 산적이 독뚜껑에 손을 대는 순간 정 씨가 그의 다리를 확 걷어찼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 산적이 휘청하고 비틀거리자 그 틈에 정 씨는 독뚜껑 위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내 죽어도 이 장독은 못 열어. 뭐야, 이 계집이! 불이 죽은 남편이 담가놓고 간 마지막 장이란 말이오. 정 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죽은 남편, 죽은 아들 생각에 절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혀를 찼습니다. 저런 미친 계집이! 놈은 이미 산으로 도망쳤을 게다.
철수! 산적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한참이 지나 정 씨는 조심스럽게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산적무리들은 물러갔습니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사내를 끄집어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지요. 고맙. 쿵.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 씨는 사내를 안방으로 옮겨 놓였습니다. 옷을 벗겨보니 기가 막혔지요. 이게 사람 몸인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였고 팔다리는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정 씨는 숨겨두었던 상처약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쳐왔을 때 쓰던 것이었지요.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자 피가 솟구쳤습니다. 견뎌야 하오. 그러면 죽소. 어깨에 칼자국의 약을 바르고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었지요. 바닥이 보이는 쌀독에서 마지막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죽을 쑤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너는 살리지 못했지만 저 양반은 꼭 살릴 것이야. 주모가 중얼거리며 죽을 떠서 사내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자 사내는 무의식 중에 죽을 삼켰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쌀이 떨어지자 주막에 남아있던 막걸리와 건어물을 팔아 쌀을 샀습니다. 이것까지 팔면 장사를 못하는데. 하오나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지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 먹이고 상처에 약을 갈아주고 열이 오르면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사내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정신 드셨소? 여기가. 산골 주막이오. 사내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지요. 산적들, 주막, 장독대 속. 은인. 벌떡 일어나려다 기력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정 씨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죽을 받았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는 무슨, 그저 사람 도운 것뿐이오.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오. 정씨여, 그냥 주모라 부르시오.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소생은 김덕윤. 몰락한 양반 집안의 후손이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지요. 과거를? 그렇소이다. 김덕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소. 10년을. 그런데? 산적들에게 모든 걸 빼앗겼소이다. 책도, 돈도, 신분증명 문서까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 나이쯤 되었겠구나. 얼마나 굶었소? 나흘째 정도 되었소. 나흘이나? 마지막 남은 돈으로 책을 샀소이다. 책을? 과거에 꼭 필요한 책이었소. 그것을 사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소. 김덕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양만 가면 된다 생각했소. 과거만 보면 된다 생각했소. 그런데? 이제 다 끝났소이다. 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내의 눈물을 바라보았지요. 저 눈물이 죽은 자기 아들이 흘렸을지도 모를 눈물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 양반. 예? 상처 다 나으면 다시 준비하시오. 하오나.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지 않겠소? 정 씨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나는 이 주막 하나로 먹고 사오. 선비 양반 하나 더 먹이는 건 어렵지 않소. 김덕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왜? 정 씨는 대답 대신 방 한 구석의 작은 위패를 가리켰지요. 내게도 아들이 있었소. 선비 양반과 비슷한 나이였지. 전염병으로 죽었소이다. 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아이도 그를 좋아했소. 가난해서 서당은 못 보냈지만 사랑방 글 읽는 소리 엿들으며 혼자 글자를 익혔지요. 주모님.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지 못했소.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서 그렇게 보냈소이다. 그러니 선비 양반이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본다면 그게 내 아들이 이룬 꿈을 대신 보는 것 아니겠소? 김덕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주모님, 이 은혜 반드시 갚겠나이다. 은혜랄 것도 없소. 정 씨가 사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마치 죽은 아들을 어루만지듯. 하늘이 내 아들을 데려갔으니 대신 그대를 보내주신 게 아니겠소?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오나 그 빗소리가 이제는 슬프지 않았지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덕윤은 주막에 머물게 되었고 상처가 아물자 인물이 훤해졌지요. 이제 몸은 괜찮소? 예, 주모님 덕분에. 그럼 일을 해야지 않겠소? 정 씨가 빗자루를 내밀었습니다. 김덕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받았지요.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김덕윤은 주막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손님상을 나르고, 저녁이면 장작을 팼지요. 하오나 선비의 손은 일손이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패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물동이를 나르다 허리가 삐걱거렸지요. 아이고, 김덕윤이 신음을 흘리자 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비 양반, 책만 읽다 보니 몸이 약하시구려. 면목 없소이다. 면목은 무슨, 사람이 제 할 일을 하는데 뭐가 면목 없소?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잡아 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여? 손이 다 헐었구만. 괜찮소이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 씨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헝겊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감으시오. 안 그러면 일을 못할게요. 김덕윤은 그 헝겊이 정 씨의 치마폭을 찢은 것임을 알아챘지요. 주모님, 이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감으시오. 정 씨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으나 그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덕윤은 이제 제법 일손이 되었지요. 장작도 능숙하게 패고 손님 응대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주모, 요새 일꾼 하나 들였다지? 그렇소. 쓸만하오. 선비 출신이라던데 일을 제대로 하오? 정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비가 일을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일도 글처럼 배우면 되는 거지. 허허, 그 말도 맞구려. 손님이 술을 한 잔 더 청했습니다. 김덕윤이 술병을 들고 오자 손님이 물었지요. 젊은 양반, 과거는 안 보시오? 글쎄요. 아깝구만. 얼굴 보니 글 좀 하시는 분 같은데. 김덕윤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글을 해봐야 무엇하겠소. 책도 없는데 책이 없으면 구하면 되지 않소? 돈이 없소이다. 그것 참 세상이 글 읽는 사람한테 박하구만. 그날 밤 정 씨는 김덕윤을 불렀습니다. 선비 양반, 예, 주모님. 낮에 손님 말 들었소? 예, 과거를 보고 싶소? 김덕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렇소이다. 차오나. 하오나? 이미 주모님께 너무 큰 신세를 졌소이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소. 그럼 밤에는 글 공부를 하시오. 예?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되지 않겠소? 하오나 책이. 정 씨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빛 비녀 하나였지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비녀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김덕윤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이건 내게 남은 유일한 귀한 물건이오. 우리 남편이 혼례 때 준 것이지. 은으로 만들고 매화꽃을 새긴 참 예쁜 비녀요. 그런 귀한 것을. 귀하긴 뭐가 귀해. 정 씨가 비녀를 김덕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오? 이걸 팔면 책 서너 권은 살 수 있을게요. 안 됩니다. 김덕윤이 비녀를 도로 내밀었으나 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면 내가 섭섭하오. 주모님. 말 말고 받으시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비가 되시오. 정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죽은 아들을 바라보듯 애틋하고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김덕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하겠소이다. 이튿날 김덕윤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은 비녀를 팔아 은자 5냥을 받았지요. 이 돈이면 책도 사고 주모님께 뭔가 보답도 할 수 있겠다. 서점으로 달려가 사서 3경을 샀습니다. 은자 3냥이 들었지요. 남은 돈으로 주모에게 줄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 장터를 돌아다니다 청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운 무명천이 눈에 들어왔지요. 주모님 치마가 너무 해졌더라. 하오나 무명천은 비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김덕윤은 구석에 쌓인 버선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장,
저 버섯은 얼마요? 한 켤레에 2푼이요. 김덕윤은 가장 튼튼해 보이는 버섯 한 켤레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떡 한 접시도 샀지요. 주모님이 좋아하시겠지.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김덕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쇳볼을 끌어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그때 길가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장, 괜찮으시오? 김덕윤이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는데 노인은 기력이 없어 말도 제대로 못했지요. 배고파. 얼마나 굶으셨소? 김덕윤은 주머니를 뒤졌으나 이미 돈이 다 떨어진 뒤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덕윤은 품에 있던 떡 접시를 꺼냈지요. 주모님께 드리려던 것인데. 노인장, 이거라도 드시오. 떡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떡을 받아 먹었지요. 고맙소. 김덕윤은 노인이 떡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주모님께는 버선이라도 있으니 되었지. 주막에 도착하니 정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모님, 책을 샀소이다. 김덕윤이 책볼을 들어 보이자 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소. 그리고 이것도. 김덕윤이 버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멈칫했지요. 이건 왜? 주모님, 버선이 너무 해져서. 정 씨는 버선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주모님, 혹시 제가 실례를? 아니요, 아니. 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저 누가 내게 이런 선물을 준 게 얼마만인가 싶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씨는 버선을 품에 꼭 안았지요. 고맙다, 덕윤아. 그 순간 김덕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혼자서 이 주막을 지키며 얼마나 쓸쓸했는지를. 그날 밤부터 김덕윤은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막 일을 돕고 밤이면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지요. 초저녁에는 대학을 읽고 밤중에는 논어를 읽고 새벽녘에는 맹자를 읽었습니다. 정 씨는 밤마다 슬그머니 방문 앞에 놓고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삶은 밥 몇 알, 때로는 떡 한 조각. 어느 날 밤 김덕윤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 씨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모님, 주무셔야 하지 않겠소? 곧 잘게요. 차나 한 잔 가져가시오. 정 씨가 차를 따라 내밀었지요. 김덕윤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구나. 꿀을 타서 그래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기운이 빠지지 않소. 주모님,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 공부나 하시오. 정 씨는 언제나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김덕윤은 방으로 돌아가 책을 펼쳤지요. 창밖에서는 가을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온 정 씨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선비 양반, 이것 좀 보시오. 이건 과거 시험 공고가 아니오? 그렇소. 석 달 후에 한양에서 대과가 있다더군. 김덕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이면 준비할 수 있소. 그럼 준비해야지. 정 씨가 품에서 또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무명, 보자기에 싼 돈주머니였지요. 묵직했습니다. 이건? 한양 가는 노자와 석 달 치체제비요. 주모님,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셨소? 주막 살림 쪼개고 쪼갠 것이오. 정 씨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김덕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소이다. 신세는 무슨. 그러다 주모님은 어찌 사시려고. 걱정 말아요. 나는 이 주막 하나면 충분하오. 정 씨가 돈주머니를 김덕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모지른 꿈, 선비 양반이 대신 이루는 것 아니겠소? 주모님. 한양 가서 장원급제하고 오시오. 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김덕윤이 보따리를 챙겨 마당에 서 있자 정 씨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내밀었지요. 길 떠나기 전에 한잔하시오. 고맙습니다. 김덕윤이 막걸리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정 씨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주모님. 응.
제가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소이다. 그래, 믿소. 그리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또 그 소리. 은혜 타령은 이제 지겹소. 어서 가. 김덕윤은 마당에 꿇어앉아 큰절을 올렸지요. 주모님, 그동안 고맙고 또 고마웠소이다. 정 씨는 대답 대신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서 가. 해가 중천에 뜨겠다. 김덕윤이 보따리를 메고 주막문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니 정 씨가 처마 밑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어서 가거라. 예, 꼭 돌아오겠습니다. 김덕윤이 힘차게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정 씨는 김덕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잘 가거라. 아가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자랐다면 좋았을 텐데. 정 씨는 빈 주막으로 돌아와 김덕윤이 쓰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깨끗이 개어진 이불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주모님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하리다.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김덕윤 올림. 정 씨는 그 글귀를 읽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꼭 돌아오너라. 그리고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정 씨는 주막을 꾸려가며 김덕윤을 기다렸지요. 봄이 오면 올해는 급제 소식이 오겠지 생각했고, 여름이 오면 곧 돌아오겠지 기대했고, 가을이 오면 이번엔 꼭 바랐고, 겨울이 오면 내년에는 다짐했습니다. 하오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급제 소식도, 낙방 소식도, 심지어 무사한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밤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해째 되던 봄, 정 씨는 장터에서 한양에서 온 보부상을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날이. 무엇이요? 한양 소식 좀 여쭤봐도 되겠소? 말씀하시오. 작년 대과에 김덕윤이란 선비가 급제했는지 아시오? 보부상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김덕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정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럼 낙방했단 말이오? 글쎄요. 제가 모든 급제자를 다 아는 건 아니니 하오나 장원급제나 상위권 급제자는 아닌 게 분명하오. 정 씨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려. 혹시 아는 분이시오? 아니요. 그냥 정 씨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지요. 과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도 무사하기만 하다면.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네 해째 되던 여름, 정 씨는 병이 들었습니다. 무리한 일로 몸을 혹사한 탓이었지요. 김덕윤에게 거의 모든 돈을 주고 나니 주막 운영이 빠듯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지요. 기침이 멈추질 않는구나. 밤마다 기침이 쏟아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하오나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참으면. 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지요. 5해째 되던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남루한 옷차림에 먼지 풀풀 날리는 행색이었습니다. 정 씨는 희미한 시력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병으로 눈까지 침침해진 터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드시겠소? 주모님, 그 목소리, 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시오? 저요. 김덕윤이요. 뭐라고? 정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사내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지요. 주모님, 소생이요. 김덕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탔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생겼지요. 하오나 그 눈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정말 덕윤이 그대인가? 예, 저요.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예, 주모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김덕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급제는? 낙방했소이다. 정 씨의 손이 멈칫했지요. 그래. 첫 해에 낙방하고 김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해에도 낙방하고 셋째 해에도 넷째 해에도
5번을 낙방했소이다. 면목이 없소이다, 주모님. 주모님의 은혜를 저버렸소이다. 김덕윤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지요. 정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주모님,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 씨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 콜록. 주모님, 몸이 안 좋으신 게요? 김덕윤이 황급히 정 씨를 부축했습니다. 정 씨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아는 것 같았지요. 주모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소? 괜찮다. 조금 감기 기운이. 감기가 아니오, 이건. 김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소. 돈이 없다. 돈 걱정하지 마시오. 의원부터 불러오겠소. 김덕윤은 주막을 뛰쳐나가 마을 의원을 찾아갔지요.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많이 상했소. 오래 방치한 듯하오. 치료할 수 있소? 약을 쓰면 나아질 수는 있으나 약값이 얼마요? 은자 5냥은 있어야. 5냥. 김덕윤은 주머니를 뒤졌으나 겨우 몇 푼밖에 없었습니다. 5해 동안 과거 준비하느라 쓴 돈이 워낙 많았던 것이지요. 제발, 먼저 치료를 해주시오. 돈은 제가 꼭 마련하겠소. 돈도 없으면서 의원을 부르다니.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환자나 돌봐야겠소. 의원이 돌아서려 하자 김덕윤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이 사람이. 돈은 나중에 꼭 드리겠소. 제발. 에이, 귀찮게. 의원이 김덕윤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김덕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지요. 그때 정 씨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덕윤아, 예, 주모님. 김덕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주막을 팔아라. 예, 이 주막을 팔면 약값은 나올 게다. 안 됩니다. 주모님의 유일한 재산인데.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정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 같은 내가 돌아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모님, 어서 팔아라. 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그리고 내 과거 공부도 계속하거라. 주모님, 저는 이제 과거 따위. 아니다.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반드시 급제할 사람이다. 주모님, 제발. 나는 믿는다. 정 씨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주모님, 주모님. 김덕윤은 정 씨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오나 정 씨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덕윤은 주막을 팔기 위해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오, 김선비. 이른 아침에 웬일인가? 주막을 팔아야 하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주막을 정주모가 그리했다는 말인가? 그렇소이다. 주모님이 병원이 깊으시오. 급히 약값이 필요하오. 이장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막값은 은자 10냥이면 되겠지. 10냥이면 됩니까? 그래. 내가 사겠네. 김덕윤은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지요. 고맙소이다. 한 시즌 후 김덕윤은 은자 10냥을 손에 쥐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요. 의원님, 한참 만에 의원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의원님을 뵈어야 하오. 영감은 한양에 가셨소. 한 달은 있어야 돌아오실 것이오. 뭐라고? 김덕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이라니. 급한 일이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럼 옆마을 의원을 찾아가시오. 여기서 10리 떨어진 곳에. 김덕윤은 더 듣지도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길을 한달음에 달렸지요. 헐떡이며 옆마을 의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의원님, 계시오? 문이 열리고 노 의원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김덕윤이라 하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제발 살려주시오. 증세가 어떠하오? 기침이 심하고 몸이 야위었소. 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가보지. 고맙소이다. 주막으로 돌아오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이 정 씨를 진찰했지요. 맥을 짚고 눈을 들여다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한참 만에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소. 예? 너무 오래 방치했소. 폐가 거의 다 상했소이다. 김덕윤의 몸이 휘청거렸지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오? 약을 쓰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소. 하오나 하오나? 완치는 어렵소. 기껏해야 몇 달 더 연명할 뿐이오. 몇 달. 김덕윤이 노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무슨 방법이라도. 진정하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소. 노 의원이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지요. 약 냄새가 주막 안 가득 퍼졌습니다. 약을 먹인 후 사흘이 지나자 정 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진 듯했지요. 기침이 줄었구나. 주모님, 약이 듣고 있소. 그런가. 정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오나 노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일시적인 것이오. 곧 다시 악화될 것이오. 그럼 어찌해야 하오? 계속 약을 쓰는 수밖에. 약값이 얼마요? 한 달에 은자 5냥. 김덕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막 판돈 10냥 중 의원에게 5냥을 주었으니 이제 5냥만 남았지요. 한 달치밖에. 김덕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날부터 김덕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 좀 시켜주시오. 선비 양반이 무슨 일을? 무엇이든 하겠소. 허허, 우리는 일꾼이 필요 없소. 거절, 또 거절, 10번을 거절당했지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 그때 누군가 김덕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비 양반.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노인장. 몇 해 전 길에서 떡을 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살고 있었나? 예. 그런데 노인장은 어쩐 일이시오? 나는 이 마을에 사는데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김덕윤은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은인이 병들었다는 것,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만. 혹시 일자리를 아시오?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보는 게 어떨까? 한양이요? 그러네. 내게 한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지. 노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급히 쓰더니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가게. 내 조카에게 자네를 소개하겠다고 써놨네. 어찌 이런 것을. 그때 자네가 준 떡 한 접시가 내 목숨을 살렸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김덕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한양 가거든 꼭 내 조카를 찾아가게. 그날 저녁 김덕윤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님, 한양에 가야겠소이다. 한양? 왜? 일자리가 있다 하오. 거기서 돈을 벌어야 주모님 약값을. 아니다. 정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할 순 없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 거라. 나 때문에 내가 그런 고생을 할 순 없다. 주모님, 김덕윤이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주모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소이다. 이제 제가 주모님을 살릴 차례요. 정 씨는 한참을 김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함께 가시오. 한양에서 함께 삽시다. 좋다. 보름 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장이 주막을 넘겨받았고 정 씨는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요. 보따리 하나씩 메고 긴 길을 걸었습니다. 주모님, 괜찮으시오? 응, 괜찮다. 걱정 말 거라. 정 씨는 기침을 참으며 걸었지요. 김덕윤이 정 씨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오. 고맙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북적이는 사람들. 정 씨는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여기가 한양이구나. 그렇소이다. 내 아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 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덕윤은 노인이 준 편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지요. 저기, 저 상단인 것 같소. 대흥상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중년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김덕윤이라 하오. 노인장의 소개로 왔소이다. 편지를 내밀었지요.
중년 사내가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삼촌의 편지로군. 일자리를 구한다 했는데 그렇소이다. 무엇을 할 줄 아시오?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셈도 하고 장부도 정리할 수 있소. 중년 사내가 눈을 빛냈습니다. 오호, 그럼 서기로 일할 수 있겠구만. 정말이오? 마침 서기가 필요했소. 당장 내일부터 일하시오. 고맙소이다. 급료는 한 달에 은자 2냥. 김덕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2냥. 주모님 약값이 5냥인데 더 올릴 수는 없소? 글쎄, 처음부터 많이 줄 수는 없지. 일을 잘하면 올려주지. 김덕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일단 시작하자. 그날부터 김덕윤은 대응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요. 장부를 정리하고 편지를 쓰고 거래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지요. 김석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소이다. 그러다 병나오. 더 일할 게 없소? 상단 주인이 김덕윤의 열의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일꾼은 처음 보는구만. 하오나 급료 2냥으로는 약값을 댈 수 없었습니다. 김덕윤은 밤에 다른 일도 했지요.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짐을 나르고 글씨를 대신 써주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덕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소이다. 주모님. 얼굴이 너무 야위었다. 걱정 마시오. 저는 튼튼하오. 김덕윤이 억지로 웃었지요. 하오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덕윤이 상단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김석이, 정신 차리시오. 동료들이 황급히 부축했지요. 괜찮소. 괜찮긴 무슨, 얼굴이 새하얗소. 상단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석이가 쓰러졌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과로요. 며칠 쉬어야 하오. 며칠이면 됩니까? 김덕윤이 물었지요. 최소 열흘은 쉬어야 함세.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하오. 이 사람 미쳤소? 이러다 죽소. 상단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석이, 열을 쉬시오. 급료는 그대로 주겠소. 차오나. 말 말고 쉬시오. 김덕윤은 억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가 깜짝 놀랐지요. 덕윤아,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얼굴이 왜 그래? 괜찮소이다. 괜찮긴 무슨. 정 씨가 김덕윤을 눕혔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주모님. 죄송하오. 김덕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제가 무능해서 주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야.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오나, 약값이. 약은 이제 안 먹겠다. 주모님.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정 씨가 조용히 웃었지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주모님. 김덕윤은 정 씨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덕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방 안을 서성이다 책상 위에 책이 눈에 들어왔지요. 과거 준비할 때 있던 책이었습니다. 과거. 순간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과거에 급제하면. 그래, 결국 이 길밖에 없구나. 관리가 되면 급료도 넉넉하고 신분도 높아지고 주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험이 언제지? 김덕윤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 방을 찾았습니다.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았지요. 가을 대과 시험. 보름 후 시행. 보름. 김덕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김덕윤은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쉬라는 상단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책을 읽었지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덕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소이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주모님. 김덕윤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말을 잇지 못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밝아오자 김덕윤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가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지요. 잘 다녀와라.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 거라. 예, 주모님.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윤아, 예? 급제하든 낙방하든 너는 이미 내 자랑이다.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그러니 너무 부담받지 마라. 김덕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 씨를 꼭 안았습니다. 주모님, 합격하겠소이다. 꼭.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과거에 붙을 수 있을까? 김덕윤은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지요. 인자애인, 어진 이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에 대해 논하라. 김덕윤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지요. 정 씨의 얼굴이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자신을 독 속에 숨겨준 그 손길, 은 비녀를 건네주던 그 눈빛,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다려주던 그 뒷모습. 이것이 바로 인이 아니겠는가? 김덕윤은 붓을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낳아준 은혜보다 키워준 은혜가 더 크다. 한 사발의 막걸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글씨가 종이 위에 술술 흘러나왔지요. 김덕윤은 자신의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정 씨와의 만남, 그 은혜, 그 사랑. 사흘 만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김덕윤은 탈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떠했느냐? 정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이다. 모른다니? 최선을 다했소, 하오나. 김덕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모두 뛰어나 보였소이다. 정 씨가 김덕윤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괜찮다. 결과가 어찌 되든 너는 최선을 다했잖느냐. 주모님, 아무런 생각 말고 이제 푹 쉬거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지요. 김덕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방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에 붙은 명단을 보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이는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김덕윤은 천천히 명단에 다가갔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감았다 떴지요. 명단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1명, 2명, 3명. 없다. 내 이름이. 김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낙방했구나. 또.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원급제 김덕윤! 예? 김덕윤은 귀를 의심했지요. 장원급제가 김덕윤이라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덕윤은 황급히 명단 맨 위를 보았지요. 장원, 김덕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했다. 김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격했소이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지요. 축하하오. 장원이라니. 대단하시오. 하오나 김덕윤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주모님, 주모님께 알려드려야 한다. 김덕윤은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주모님, 주모님.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주모님, 합격했소이다. 장원급제. 말을 멈췄습니다. 정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주모님. 김덕윤이 달려가 정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 씨는 겨우 눈을 떴지요. 덕윤아, 주모님, 정신 차리시오. 합격했다고? 예, 장원급제 했소이다. 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주모님, 의원을 불러야. 아니다. 괜찮다. 정 씨가 김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급제했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지요. 주모님, 주모님. 김덕윤은 황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시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심하게 쇠약해졌소. 하오나. 하오나? 아직 늦지 않았소. 좋은 약을 쓰고 잘 보살피면 살릴 수 있어. 정말이오? 다만 약값이. 얼마든 내겠소. 김덕윤이 외쳤습니다. 장원급제하면 상금이 내려온다 들었소. 그걸로 약을 쓰겠소. 그렇다면 해보겠소. 의원이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김덕윤은 정씨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고 기도했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씨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주모님, 김덕윤이 정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정신이 드시오? 덕윤아, 내가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내가 급제한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단다. 김덕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주모님, 깨어나 주셔서 정말 고맙소이다. 한 달 후 조정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김덕윤, 예, 장원급제 상금과 관직 임명장을 가져왔소. 전령이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안에는 은자 100냥과 관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팔품 선교랑에 임명되었소. 김덕윤은 떨리는 손으로 관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전령이 돌아가고 김덕윤은 관복을 들고 정씨에게 달려갔지요. 주모님, 관복이요. 정씨가 관복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덕윤이 정말 관리가 되었구나. 김덕윤이 관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정씨가 일어나 옷깃을 매만져 주었지요. 참으로 잘 어울린다. 주모님, 제가 이제 주모님을 모시겠소이다. 이제 정말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김덕윤은 상금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한양성 안 깨끗한 기와집이었지요. 주모님, 이리 오시오. 김덕윤이 정씨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냐? 그렇소이다. 정씨가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깨끗한 방, 따뜻한 아궁이, 고운 이불. 이게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오, 주모님. 정씨는 한참을 말없이 방 안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다, 덕윤아.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김덕윤이 관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정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주모님, 저 왔소이다. 어서 와라. 밥 먹거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상관께서 칭찬하셨소이다. 그래, 잘했구나. 주모님 덕분이오. 정씨가 환하게 웃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김덕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고 그 업적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졌지요. 승진을 거듭하며 조정의 중요한 신하가 되어갔습니다. 정씨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김덕윤은 착한 여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손주도 태어나 무릎에서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덕윤에게 큰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김덕윤을 불렀지요. 김통정, 예, 전하. 경의 어미에 대해 들었다. 주막집 주모가 경을 키웠다지. 그러하옵니다. 임금이 미소 지었습니다. 혈육도 아닌 이를 친자식처럼 키운 그 은덕. 참으로 귀하도다. 황송하옵니다. 짐이 특별히 경의 어미께 정경부인 호칭을 내리겠다. 김덕윤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정려도 내리겠다. 후세의 길이 전하도록. 그날 저녁 김덕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모님, 왜 그러느냐? 전하께서 주모님께 정경부인 호칭을 내리셨소이다. 정씨가 눈을 크게 떴지요. 뭐라고? 이제 주모님은 정경부인이시오. 나 같은 천한 것이 부인이라니. 정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덕윤이 정씨의 손을 잡았지요. 천하지 않소이다. 주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시오. 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덕윤아. 며칠 후 조정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씨를 위한 자리였지요. 임금이 직접 나왔습니다. 정경부인. 정씨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김덕윤과 함께 입궐했습니다. 경이 이 훌륭한 신하를 키워주었다고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조정이 이런 충신을 얻지 못했을 것이오. 임금이 술잔을 들었지요. 오늘은 경을 위해 건배하겠소. 황공무지하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일어나 정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주막집 추모였던 정씨가 이제는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었지요. 정씨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막걸리 한 사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만. 덕윤아, 예, 주모님.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임금님께 인정받고 손주까지 보았으니 김덕윤이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모님,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하오. 그래, 그래야지. 정 씨가 웃었습니다. 너와 함께 더 오래. 그로부터 정 씨는 1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증손주도 보았지요. 김덕윤은 나라의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 씨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주모님, 안녕히 주무셨소? 그래, 잘 잤다. 오늘 기분은 어떠시오? 좋다. 내가 있으니 매일이 좋구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정 씨가 80세가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 씨가 잔을 들었지요. 다들 잘 들어라. 예, 어머님. 나는 평생 행복했다. 정 씨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덕윤이를 만나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어머님.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씨가 김덕윤을 바라보았지요. 덕윤아, 예, 주모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덕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모님, 제가 더 고맙소이다. 그날 밤 정 씨는 평화롭게 잠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그저 편안한 얼굴로. 김덕윤은 정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주모님, 편히 쉬시옵소서.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조문을 왔지요. 김대감. 예, 전하. 경의 어미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소. 감사하옵니다. 경이 이렇게 훌륭한 신하가 된 것은 모두 어미의 가르침 덕이오. 김덕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 씨의 묘 앞에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경부인정 시진. 막걸리 한 사발로 한 선비를 살렸고 그 선비가 정승이 되어 백성을 살렸도다. 진정한 어머니는 피가 아닌 마음으로 결정되니 정경부인의 은덕을 후세의 길이 전하노라. 비석 앞에 김덕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모님, 편히 쉬시옵소서. 소생은 주모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지요. 그 후로도 김덕윤은 백성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정 씨를 떠올렸지요. 주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덕윤의 자손들도 대대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 집안은 대대로 은혜를 베푸는구나. 정경 부인의 가르침이 자손만대에 이어지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정 씨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 찾아와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작은 은혜도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구나. 막걸리 한 사발이 천하를 바꾸었구나. 그렇게 정 씨와 김덕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길이 전해졌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